테슬라는 2026년 1분기에 35만 8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5.4% 하락했습니다. 인도량 증가는 통상 주가에 긍정적이지만 이번 반응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답은 덜 주목받은 생산량에 있습니다. 1분기 생산량은 40만 8천 대로 인도량보다 약 5만 대 많았습니다. 이 격차로 인해 미판매 재고는 16만 4천 대까지 늘어나며 JP모건에 따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차가 아닙니다. 판매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은 성장이 아닌 수요 부족을 관리하며 단위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는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2024년 1% 감소에 이어 2025년 전체 인도량은 9% 줄었습니다. 즉 테슬라는 이번 1분기 부진에 앞서 2년 연속 연간 인도량 감소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JP모건의 라이언 브링크만 애널리스트는 1분기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를 0.43달러에서 0.30달러로 낮췄고 2026년 연간 전망치도 1.8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5달러로 유지했는데 이는 당시 주가 361달러 대비 약 60%의 하락 여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장 속도에 대한 사소한 이견이 아니라 테슬라의 현재 기업 가치가 근본적인 수익력 변화 없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입니다. 자유현금 흐름 FCF 비교는 이 상황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2년 6월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는 2026년까지 테슬라가 35만 8천만 달러의 자유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측은 50만 달러의 유출입니다. 이 두 수치 간의 약 410만 달러의 차이는 아직 약속한 수익을 내지 못한 전략의 누적 비용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수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밸류에이션이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동차 지표만 놓고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자료에 따라 174배에서 244배 사이를 오가는데 산업 평균은 14배에서 15배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지난 5년 평균 선행 멀티플도 125배에서 147배 정도임을 감안하면 자체적인 역사적 기준에서도 주가는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컨센서스 시각은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한 번도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로 평가된 적이 없습니다. 시장은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차량 사업만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일관되게 부여해 왔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말은 새로운 통찰이 아닙니다. 이는 수년째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 프리미엄이 이제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건들로부터 분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합니다. 동사는 동일 비중 의견을 유지했지만 자본 지출 CAPX가 2025년 85만 달러에서 2026년 200만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현재 밸류에이션을 지지하기 위해 감독 없는 자율주행 기술이 임박했다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각이 아닌 조건부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분석이 간과하는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들은 현재 약 100만 마일에 달하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주행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6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지속적으로 주행 데이터를 테슬라의 훈련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경쟁사인 웨이모는 고정밀 지도와 라이다 기반의 근본적으로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하는데 이는 테슬라의 카메라 기반 신경망 업금 방식처럼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테슬라의 업금 방식이 대규모로 작동한다면 다른 어떤 회사도 이를 빠르게 복제할 만한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량 수치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구조적 비대칭성입니다. 그리고 약세론자들이 과소평가하는 변수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테슬라는 로이터 통신 소식통을 통해 새로운 소형 SUV 개발을 확인했습니다. 길이는 약 4.28m로 모델 3의 34,000달러 기본 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며 상하이에서 생산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확인의 시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테슬라는 이전에 저가형 전기차 모델2를 취소하고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초점을 맞추는 서사를 전면적으로 전환했었습니다. 로보택시 사이버캡은 무인 운행 승인을 받았지만 오스틴 텍사스 지역으로만 제한됩니다. FSD 유료 사용자는 약 110만 명이며 옵티머스 V3는 기대되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소형 SUV는 이러한 전환의 조용한 역전입니다. 경영진은 이를 후퇴라고 부르지 않지만 사이버캡이 단일 도시에 국한된 상황에서 34,000달러 미만의 차량을 상하이에서 생산하는 것은 단기적인 판매량이 기존 방식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합니다. 낙관론자들의 주장은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회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형 SUV는 테슬라가 여전히 기술 회사가 되려 노력하는 자동차 회사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둘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매우 다른 비용 구조를 부과합니다. 회사는 2026년에 2천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투자하고 자유현금 흐름 손실을 감소하면서도 BYD 및 기타 중국 제조사들에게 이른 판매량을 회복하기 위해 저가 차량을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BYD는 지난 2월 유럽에서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BYD는 17,954대, 테슬라는 17,664대를 팔았으며 BYD는 전년 대비 162% 성장한 반면 테슬라는 12% 성장에 그쳤습니다. 테슬라의 주요 생산기지인 중국 내 판매량은 2026년 1분기에 16% 감소했습니다. 저가 SUV는 로보택시 서사가 해결하려고 설계되지 않은 경쟁 압력의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4월 22일에 있을 테슬라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경영진은 감소하는 자동차 마진, 기록적인 재고, 2천억 달러의 자본 지출 약속, 그리고 소형차 프로그램과 여전히 지역적으로 제한된 로보택시 출시를 조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들 각각은 개별적으로 관리 가능하지만 함께 고려할 때 시장에 아직 제시되지 않은 일관된 자본 배분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데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의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달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교차한 것입니다. 주가는 2025년 12월 498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30% 이상 하락했으며 연초 대비 20% 넘게 떨어져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기술적 신호가 펀더멘탈을 결정하지 않지만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촉진제의 영향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주가 흐름 속에서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은 단순히 하향 조정된 추출을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제시할 무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방 시나리오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4월 22일 실적 발표에서 신뢰할 만한 자율주행 로드맵 없이 마진 압박이 확인되고 재고가 계속 증가한다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혹독한 시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JP모건의 145달러 목표가는 이례적이지만 174배의 선행 멀티플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익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산술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회복 경로는 덜 명확하지만 마찬가지로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라즈 부문은 작년에 1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26.6%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이 있고 성장 중이며 약세론자들의 모델에서는 거의 빠져 있습니다. FSD 구독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100억 마일 이상 누적되고 있는 데이터의 잔은 실제하며 어떤 경쟁사도 독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34,000달러 미만의 소형 SUV는 판매량 객차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캐나코드는 매수 의견과 420달러의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과 JP모건의 145달러 사이의 이견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가 실제로 어떤 회사인가에 대한 불일치입니다. 한쪽은 마진이 악화되는 자동차 제조사를 평가하고 있고 다른 쪽은 자동차 판매를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으로 활용하는 자율주행면 에너지 플랫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러한 이견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리미엄이 요구하는 수익을 아직 내지 못했지만 어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도 따라잡지 못한 데이터와 규모에서 구조적 우위를 가진 진정한 전환기에 있는 회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단기 압박은 수익 실망에 따른 지속적인 멀티플 하락입니다. 가장 유력한 회복 트리거는 의미 있는 지리적 규모에서 감독 없는 FSD에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로드맵입니다. 4월 22일은 이를 제공할 수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 있습니다.